와, APR 2025년 1분기 실적 보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봤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액이 2,660억 원, 역대 분기 최고 기록이에요. 작년 4분기가 성수기였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특히 해외 실적이 정말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1%까지 올라갔어요. 71%요? 와, 작년 1분기 대비하면 186% 성장이에요. 성장률이 엄청나네요. 수익성도 괜찮았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20.5% 나왔어요. 수익성까지 딱 잡은 거죠. 메디큐브 화장품 매출만 봐도 203%나 늘었고요. 네네. 그 해외 실적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숫자만 보면 입이 벌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상황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아, 국내 매출이요? 네, 국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아, 그건 패션 사업부 영향이라고 하던데요. 회사 설명은 그렇지만 글쎄요. 뷰티 쪽도 국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혹시 국내 기반이 약간 흔들리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해외 비중이 71%라는 건 뭐랄까 반대로 말하면 해외 시장 변동성에 그만큼 크게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런 가파른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지속 가능성 문제 당연히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저는 미국하고 일본 성장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보거든요. 아, 미국이랑 일본이요? 네, 미국 매출이 709억 원으로 187% 늘었고요. 일본은 293억 원으로 198%나 성장했어요. 와, 거기도 성장세가 대단하네요. 이게 그냥 단순 프로모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마존이나 큐텐 같은 데서 계속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브랜드 인지도가 확실히 올라갔다는 뜻 아닐까요? 인지도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특히 저는 미국 얼타뷰티 1,400개 매장 입점. 이게 정말 크다고 봐요. 아, 얼타 입점권이요? 네, 온라인만 하다가 이제 온오프라인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20개 넘는 품목이 들어간다고 하니 미국 시장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네, 오프라인 확장은 중요한 행보입니다. 8월부터 본격 판매지만 이게 B2B 방식이라면서요. 네, 기업 간 거래죠. 그래서 6월 말에 선적할 때 바로 매출로 잡힌다고 하니까 당장 2분기 실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아, 선적 시점 매출 인식, 그건 단기 실적에는 분명 긍정적이겠네요. 일본도 오프라인 3,000개 매장 입점이 목표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건 8월부터라는 점. 그 사이에 뭐랄까 시장 반응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 경쟁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죠.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성장이 주로 그 소비자 바이럴에 기단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바이럴 효과가 얼마나 쭉 갈지는 미지수거든요. 일본도 보면 큐텐 메가와리 같은 특정 할인 행사 때 매출이 확 뛰어온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프로모션 의존도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확장이 분명 기회지만 동시에 매장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늘어나서 결국 수익성을 좀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 3종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신제품 출시 계획이 있죠. 그건 혹시 기존 제품들하고 카니발리제이션, 그러니까 서로 시장을 갉아먹는 우려는 없을까요? 카니발리제이션 우려. 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존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든 업데이트 버전이라서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쪽이라고 하니까요. 카테고리 확장이나 업데이트 개념이다. 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품 성장률이 디바이스보다 더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도 연간 매출 1조 목표는 자신하더라고요. 1조 가이던스 유지군요. 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이렇게 성공시키는 능력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게 경쟁사랑 다른 점이라고 강조하던데요. 연구개발에도 꾸준히 매출의 2~3% 정도는 투자하고 있고요. 제품 다변화, 동시 부스팅 능력, 그건 분명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재화된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뭐랄까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연간 매출액 대비 2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큰 비중이죠. 이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외형 성장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성장 우선 전략이다. 네. 예전에 코스알엑스 사라도 있었잖아요. 어느 시점 지나니까 성장세가 확 꺾였던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걸까 생각해 봐야죠. 아, 성장세 둔화 가능성? 그리고 당장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거 대비하려면 물량 확보해야 할 텐데 그럼 또 운반비 같은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네, 물류 비용도 무시 못하죠. 1분기에 원가율이 개선된 게 할인율을 줄인 덕분이라면 앞으로 또 대규모 프로모션하면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비용 통제보다는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APR, 정말 강력한 1분기 실적을 보여줬고 특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해외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오프라인 채널 진출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꺼냈고요. 2025년 출발은 아주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춤하는 국내 시장, 또 너무 높아진 해외 의존도에서 오는 리스크, 그리고 마케팅이나 물류 비용 증가 가능성,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같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APR 성공 방정식의 핵심은 뛰어난 제품력일까요? 아니면 시기적절하고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일까요? 네, 이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려면 과연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